만유인력 법칙의 유도에 적용되었던 구심가속도를 증명을 통해 알아봅시다. 원운동에서의 구심가속도를 4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벡터의 내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의 정의를 활용하고, 세 번째는 벡터를 분해한 뒤 미분을 통해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원운동을 낙하하는 지점의 자취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문제 A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일정한 것이 원이므로 R제곱값도 일정합니다. R제곱은 R벡터의 내적인데, 여기에서 속도 벡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 됩니다. R벡터가 시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변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두 함수 곱의 미분으로, 앞에 함수만 미분한 것과 뒤에 있는 함수만 미분한 것의 합이므로 같은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때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dt분의 dr 값은 속도를 의미하죠.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의 성분이 없다는 것, 즉 두 벡터가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B문제를 풀어볼까요? 어문제처럼 가속도와 속도 벡터가 수직임을 증명하기 위해 B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에서 속도의 제곱이 일정하므로 이를 두 속도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문제와 같이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dt분의 dv항이 나옵니다. 이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즉 가속도와 속도 벡터의 내적이 0임을 알 수 있고 두 벡터는 수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속도와 위치 벡터의 내적이 0인 결과를 미분하면 또 다시 곱의 미분을 통해 a.r과 v.dt분의 dr이 0이 됩니다. dt분의 dr이 속도 벡터 v이므로 정리하면 가속도 a 벡터와 위치 벡터 r의 내적은 마이너스 v제곱이 됩니다. a 벡터의 크기는 r을 양변에 나누어서 r분의 v제곱임을 알 수 있고, a 벡터와 r 벡터가 원이 포함된 평면상에서 반대 방향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 벡터는 r분의 v제곱인 크기를 가지고 위치 벡터 r과는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심가속도는 회전하는 축 방향입니다. 또 다른 증명으로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가속도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등속으로 회전하는 물체가 y축에 가 있을 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어떤 각도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를 스몰 p라고 합시다. 그 순간 물체는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벡터 분해하여 x축과 y축의 속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은 각도로 p에 대해 대칭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을 q라고 한다면 q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x축과 y축 성분으로 속도를 표현할 수 있죠.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 델타 t의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식으로 적은 뒤 삼각 함수를 통해 속도 성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x축 속도는 서로 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0입니다. 반면 y축 가속도는 y축 방향의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처음 속도가 플러스 v 사인 세타이므로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v의 속도로 r이 세타만큼의 호의 길이를 진행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t이므로 이를 대입한 뒤 정리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각도 세타가 아주 작아지게 된다면 처음 위치 p에서의 가속도를 얻을 수 있는데,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각도 값이 0에 가까워지면 1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y축 절편에 놓인 p점에서의 구심력은 마이너스 y 방향임을 알 수 있고, 그 크기는 r분의 v제곱입니다.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은 벡터를 분해한 뒤 미분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속도를 x축과 y축으로 분해한 뒤 각도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속도를 또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여 가속도를 얻는데, 이때 삼각함수를 미분하면 x축과 y축의 가속도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인을 미분하면 d세타를 분모분자에 같이 적어서 같은 식을 만들고, 사인은 미분하여 코사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는 각속도로서 r분의 v와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되고 y축의 가속도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가속도의 방향은 처음 위치 벡터의 음수 즉 반대 방향이며, 크기는 r분의 v제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명은 경로를 벗어날 접선 방향의 위치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낙하시킨 개념으로 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속도 v로 시간 t 동안 날아간 지점이 p2라고 한다면 실제 원운동에서는 p2' 위치에 놓여있기 위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낙하해야 합니다. 그때 낙하한 높이를 h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길이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아주 짧은 t에 대한 운동이라면 h는 r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근사값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지게 되죠. 정리된 식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닮아 있는데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r분의 v제곱의 가속을 받는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심 가속도가 원의 중심을 향하고 크기는 반지름분의 속도 제곱임을 4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명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